5번을 5번을 모의고사 시험 문제는 출제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범위가 없어요. 안 배운 데에서는 안 냈어. 배운 데에서는 다 되고, 내가 좋아하는 문제를 골라서 낸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대학의 문제를 뽑아서 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공정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공정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문제만 내면 안 되잖아. 앞으로는 주로 대학 문제를 내지 내가 골라서 내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 꼭 중요한 것도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내고, 시험 문제는 냈고요. 한 10문제 넘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번호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것도 있어. 전체 17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15, 13, 14번이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는 번호는 안 배운대요. 오케이? 빼버렸어. 답안지에 거기는 이렇게 X자가 돼 있으니 거기다 쓰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것만 다 풀면 되고, 7번인가 8번은 수학 3예요. 그거는 수학 3 하는 학생만 풀면 돼. 수학 3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복서 평면에서 하나. 쉬운 거 불러냈다. 자, 그리고 구지선다형이에요. 구지선다형. 십지선다형. 그때 보기가 10개야. 보기 10개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아이, 우에요, 각이, 구겨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기호로 쓰면 돼요. 1번은 스케일이 커. 보통 보기가, 우리나라는 오지선다형인데 일본은 십지선다형이에요. 10개 중에 하나. 보기가 10개야. 10개 중에 하나 고르래요. 그래도 확률은 10%잖아. 어디가? 아, 서술이 단답형도 아니고 밑에 있는 답 중에서 골라서 그냥 쓰는 거야. 아이, 우에요, 각이, 구에요. 오케이? 자, 새로운 학생 구글링해서 구글링해서 불러도 되고. 자, 필수예제 5번으로 갑니다. 필수예제 5번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직선이네, 두 개가. x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냐면 y 마이너스 1은 z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x는 y는 어떻게 돼요? 5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대요. 지원 지태 PQ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원, 얘가 지표인데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만나지 못한대. 아까 만났잖아. 만났을 때 뭘 구해? 교점하고 각을 구했잖아요. 이번에 나온 문제는 뻔하지 뭐니? 못 만나.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위치라 그래? 꼬인 위치라 그래. 꼬인 위치. 못 만나는 거.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최단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단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직선이 이렇게 못 만나. 그럼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최단 거리는 얘가 이렇게 서로 직각일 때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최단 거리. 그러면 여기도 수직으로 서로 수직일 때 최단 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니?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계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와요. 계산하는 과정이 다른 데서도 나오고 막 나온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디 점에서 최단 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임의의 점 S, 임의의 점 T라고 놓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끝이에요. 풀이 자체는 쉬운데 계산이 중요하다. 이 위에 점이 부수이 많고 이 위에 점이 부수이 많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넣어서 걔가 뭐가 되도록 해줘라? 최소가 되도록 해줘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빨간색밖에 없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S 플러스 2. x는 s 플러스 1. 얘는 뭐가 돼? s 플러스 1. 얘는 s 마이너스 1이 위에 임의의 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3t가 되겠고 t가 되겠고 5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겼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x1의 제곱 y2-y1의 제곱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 식 자체는 간단해요. 3t-s-2의 제곱 x-x1의 제곱이니까 t 마이너스-1의 제곱을 되고 5t 플러스 2 마이너스 s 플러스 1의 뭐 제곱 얘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얘를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답을 구해보세요. 답을 구하시려니까. 나는 시험을 안 보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니까. 얘가 어디가 됐든 간에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도 잘 나오는 테크닉이다. 미지수가 두 개인 것에 우리가 이게 나온단 말이야.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전개를 하라는 얘기야. 전개를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대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C발 ts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35야. 35s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6s 플러스 14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함수에서 배웠어야죠. 함수에서. 그치?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문자가 두 개잖아.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가 하나면 좋겠지만 문자가 몇 개? 두 개. 그럴 때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x 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r p 이렇게 볼까요? 완전 제곱을 몇 개 만들어야 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s t에 대한 뭐가 돼? 2차. 변수가 두 개의 변수인데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의 제곱은 P 얘가 뭐가 돼?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이꼴 제로, 요거 이꼴 뭐였대? 제로. 오케이? 제로.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뭐뭐의 다시 얘기하면 제곱 플러스 뭐뭐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 얘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정말 쉬운 계산이에요. 여기가 어려우시면 정말 골치 아파요. 이게 기본으로 해서 더 어려워지는 연산으로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해놔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완전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일단 한 문자에 대해서 뭘로? 완전적으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꾸는 방법이 S에 대한 2차다, 2차지. 문자가 두 개인데 변수가 두 개다. 이 얘기잖아요. 둘 다 2차란 말이야, 최고차가. 그럴 때는 일단은 한 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한 문자에 대한 완전 제곱으로 바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자 이렇게 가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내림차도 전개해 놓은 거야. 그래서 t에 대해서 얘를 다 전개해야 돼. t에 대한 내림차를 전개했다는 얘기는 t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다. 여기에서 일단은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3의 t의 제곱에 뭐가 되냐? 여기가 얼마가 돼요? 6이니 6t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만 해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s의 제곱만 한다. 되겠니?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는 거야. 여기에서 t에 대한 내림차전으로 정리해서 완전 제곱을 하려면
3, 6, 18이고 여기 6이 되려면 요 개수가 1이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잖아요. 3s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여기에서 3, 9, 27이니까 얼마가 돼요? 8s의 제곱 요거 플러스 16s 플러스 14 이렇게 한다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게 돼 있다. 여기다 쓰면 여기가 얼마가 하면 얘가 뭐가 되는 3에 t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 뭐가 오냐면 3에 t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뭐하니 완전적으로 바꾸도록 하면 8에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더하기 6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뭐가 되면 8에 s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한다. 이해가나? 응?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t 이꼴 얼마? 3 s 이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루트 여기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때의 좌표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오케이? 이해가나요? 책에서 또 문제 바꿨나? t 아이씨 책에서 바꿨네. 얘들아 여기서 요것만 바꾸자. 요것만. 요거 책에서 여기 t라고 놨네. 계산하기 또 귀찮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t 여기 s라고 놨네. 여기서 얘를 t로 바꿔야 돼요. 이거 t하고 s로 바꿉시다.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엄두도 안 나네. 문제를 답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얘를 t 아이씨 원래 st라고 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미안합니다. S. I am so sorry. I am so sorry from my heart. 됐나요? 이렇게 여기다 여기가.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 문제는 그 다음에 뭐가 내 수직임을 보여라. 뭐 당연히 수직이라 그랬지 아까. 여기 모일 때 수직일 때 보여라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최소값을 구하라. 그때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겠고 필수에서 4번은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다고. 다음 시간에 유럽에 갔다 와서 3주가 되겠네. 얼마나 신나니 여러분들. 그치? 그동안 레벨 2, 레벨 3 잘 공부하세요. 레벨 2, 레벨 3 그리고 조금 수학을 늦게 시작하는 학생 레벨 1까지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것만 잘해도 기출문제품들 지장은 없어요. 좀 더 공부를 업그레이드해서 할 사람들은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4는 대학 공고사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평면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평면의 방정식. 4번을 풀면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공부, 기본을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수 예제 하나 정도까지는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벡터를 정리를 끝내고 기출문제로 다시 1번처럼 다시 한번 하고 기출문제로 우리가 이제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사실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에 일본에 같이 단체로 간 게 17일인가 그럴 거야. 일본에 가서 그 책을 다 사 하나씩. 일본에서 사면 책이 더 싸요. 일본에 제일 큰 서점 신주쿠에 있었나? 신주쿠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산단 말이야. 8월 달부터 8월 중순, 8월 말부터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그 전에 기초 작업을 지금처럼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평면의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앞에 기본적인 내용을 깔고 그리고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할게요.
자,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복습을 잘 했는지 뭐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오케이?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유도를 하기 전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두 벡터 A 벡터 A하고 A하고 벡터 B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적에서 배웠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나? 얘는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이 0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공간에서 이제 저거를 많이 쓸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 선생님하고 간단하겠지만 공간에 대한 문제를 한 10개 정도 풀었어요. 체바하고 메넬리우스. 힌트 하나 줄게. 이번 시험 문제, 도형 문제 체바하고 메넬리우스 둘 중에 하나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도형 문제를 내가 시험 보는데 받았다. 이거 체바인가 보다. 아니면 뭐 메넬리우스 둘 중에 하나 쓰는 게 문제에 나왔으니까 참고로 얘기해 줄게요. 왜? 우리가 공간 대형을 공부하면서 10문제 그리고 체바 메넬리우스까지 한 15문제를 공부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쓰려고 하는 것 중에, 그리고 앞으로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건데, 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걸로 다 풀지.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인단 말이야. 봐봐,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이 그림에서도 지금 여기는 이 두 개의 직선 보이니? 얘하고 뭐가 돼 있니? 수직이죠. 이 그림을 그대로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해보잔 말이야. 직선이 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직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여기는 직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이렇게 뭐가 되겠니?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오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change the color. 직선은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뭐가 된다? 수직이다. 이게 쓰일 거야. 평면의 수직인 이 직선은 여기는 이 직선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직선하고도 수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왜? 옮겨도 수직이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고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것이다. 알겠니? 잘 보세요 이제. 그리고 차이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차이점 얘기 안 하고 하니까. 자, 직선은 어떻게 했냐면 잘 봐. 직선은 얘하고 평행이 무슨 벡터를 줬니? 방향 벡터를 줬죠. 오케이? 얘하고 평행인 방향 벡터를 줬어. 공간에서의 직선은 방향 벡터를 줬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평면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뭐가 모여서 된 건 직선이 모여서 평면이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방향 벡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 위에는 직선 만약에 여기에 평행인 방향 벡터를 주게 되면 얘하고는 또 평행이 아니죠. 오케이?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자 방향 벡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가자. 이 그림.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평면은 방향 벡터를 못 써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하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했었으니까. 얘는 이 평면과 수직인 법선의 벡터를 가지고 한다. 법선의 얘가 이 평면과 뭐하니? 수직이야.
얘가 평면의 수직이란 말이야. 그 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뭐하니? 모든 직선만 뭐해? 수직이죠. 오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A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 벡터 AX하고 벡터 H는 서로 뭐하니? 수직인 거야. 응? 얘 평면 알파라고 하자. 알파하고 뭐가? 벡터 H가 수직이면 얘하고 얘도 수직인 거야. 오케이? 어? 뭐 때문에 하나를 더 그리려고 그래.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백날을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아이, 이번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B, 여기를 X라고 했어. 그래도 뭐가 되니? BX하고 얘는 뭐다? 수직이에요, 수직. 평면하고 수직이면 평면 위에 모든 뭐 직선 어떻게 있든 간에 수직이다. 여기에 있으니까. 또 여기에 뭐가 되냐면 벡터 BX하고 H도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얘기했니?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간에 대한 뭐 4면체, 6면체, 8면체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 건데 잘 봐. 됐니? 요 내용을 가지고 공간 도형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할게요. 지금 되죠? 잘 보라고 이걸. 자, 이걸 지금 빨리 마음속에 넣어. 머릿속에 넣으세요. 넣고, 자, 넣고, 자, 넣고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하겠다. 자, 있으면 이제 유도합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유도를 하러 갑니다. 이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공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평면이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평면이 이렇게. 잘못됐죠. 평면은 무한한 거다. 설명을 하려니까 평면을 무한히 많은 평면 중에 하나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X. 자, 알고 있는 학생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다시 복습 안 할 테니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중요하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하고 똑같이 한 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한 점이.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를 X1, Y1, Z1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오. 자, 근데 봐. 이 위에 점이 무수히 어떠니? 많죠? 그러니까 직선에서도 여기에 A의 원이 A가 주어지면 X1, Y1이 주어. 이 위에는 이 무수히 많은 점이 X하고 Y라고 그랬죠. 아무데나 한 점을 잡아서 X라고 놨단 말이야. 여길 잡아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 평면에서 점이 X를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는 거야. 임의의 점이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평행인 직선을 정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X가 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얘가 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뭐하니 이렇게 수직 이게 찌그러지면 설차지 이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수직인 복선의 벡터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부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냐? 아 직선에서는 평행인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응? 무수히 많긴 하지만 방향 같은 건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x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x가 바뀌니까 평행한 벡터를 정의할 수가 없다. 하지만 x가 여기 이렇게 와서 ax 이렇게 잡든 간에 수직인 평면은 얘하고도 수직 있고 얘하고도 수직이니까 언제나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라지 x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놔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뭐가 되냐면 벡터 AX하고 벡터 H가 수직이다.
끝. 어?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만 x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x를 여기다 놔도 된다니까. 선생님 저런 개인적인 위치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오케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그래서 얘를 이제 풀면 얼마나 쉽니. 자 얘는 뭐가 되냐면 벡터 AX하고 벡터 H 내적이 얼마다 여기다 이거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벡터 OX 마이너스 OA 내적의 벡터 A BC는 얼마다 여기다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z1의 내적의 a, b, c 걸 줬다. 내적이니까 뭐하니?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죠. a에 x 마이너스 x1, b에 y 마이너스 y1, c에 z 마이너스 z1의 걸 제곱을 여기가 밑줄자. 얘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겠니? 그리고 얘를 전개한 결과를 또 알아야 돼. 얘를 전개하면 ax, by, cz 마이너스 ax1, by, cz1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얘를.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어차피 상수예요. A, B, C 법선을 갖다 주어지게 돼 있고, X1, Y1, Z1도 주어져야만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상수라고 해요, 상수. 얘를 뭐라고 하나? D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걸 얼마니? 저를 이렇게 넣어봅니다. 되겠니? 얘나 얘도 외워야 되고 얘도 외워야 되고 요것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게 a, b, c 요게 뭐가 돼요? H의 성분이에요. H의 성분이 여기 오고 D를 갖다 붙이면 저기서부터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니?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이 평면의 평행인 벡터 이런 말 없어. 평행인 벡터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에서 항상 수직이라는 거예요. 되겠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5페이지에 보기 4번을 보세요. 보기 4번. 5페이지에 보기 4번. 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점 4,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벡터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오케이? 얘하고 얘를 준 거죠. h하고 x와 y를 준 거니까 이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h가 얼마에 3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얼마가 돼요?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성분이 얼마에 또 2에 뭐가 돼? 2에 얼마가 돼요? 2에 z 플러스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니? 얘를 전개하면 되는 거야. 전개해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z 나머지 계산하면 돼. 이꼴처럼 여기는 요놈이 뭐가 돼? 법선의 벡터의 성분이 되죠. 오케이? 5번에다 별표. 선생님 보기 문제인데 무슨 별표예요?
중요하지.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 5번인데, 여기 5번. 세 점을 지난다 그랬죠. 자, 그게 잘 나와. 잘 나온다고. 무슨 얘기냐? 자,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지운 거 하나하고 얘하고 몇 개? 두 개를 표현하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주로 이거에서 많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여기 보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꼴 얼마니? 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면의 방정식. 왜냐하면 지나는 점하고 곡선의 벡터가 안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얘가 뒤에 가면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무슨 얘기냐? 지나는 점이 A는 얼마냐면 1, 마이너스 B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평면의 방정식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을 해. 내가 계산할 거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식이 몇 개 나오니? 3개 나오죠?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문자가 몇 개냐면 4개고 식이 몇 개니? 3개면 당연히 문자보다 식이 하나 모자르잖아요. 얘를 뭐에 대해서 한 문자로 뭐하니?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푼다. 자, 지금부터 푸세요. 나온다니까 쉬워요. 무슨 얘기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꼴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B 더하기 B는 제로. 마이너스 A 주잖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40 플러스 이꼴 얘는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놔야 돼. 한 문자에 대해서. 보기로 뭐야? 얘는 A에 대해서 푸세요. 크게 A로 돼 있네. A로. 즉 여기에서 얘를 B 이꼴 어쩌고 저쩌고 A C를 이러쿵저러쿵 A D를 이러쿵저러쿵에 뭐 A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표현하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평면의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면체에서 꼭지점에서 수선 내리고 밑에 넓이 부피까지 가는 게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얘를 풀어라.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쭉쭉쭉쭉쭉 해서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를 풀어. 문자 수 줄여야지. 내가 나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D를 없애고 여기서 D를 없애고 여기서 C를 없애고 하면 돼요. 나왔느냐? 네. 나왔어. 불러봐. 이거 얼마야?
이렇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연습이 안 되면 힘들어요. 답이 아닌가요? 이렇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풀었어? B가 얼마? 얼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암산으로 푸는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기분에. C가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5A 아니에요? 어? 이게 별이 고생했는데 한 번 더 하랍니다. 신의 캐시. 잘했어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AX 플러스 3AAB 마이너스 ASC 마이너스 5A 이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한 문자로 바꾸는 이 테크닉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A를 지워버리는 테크닉. 오케이? 지워버리면 X, 여기가 Y지. 여기가 Z고, 여기가 Y, Z. 플러스 3Y, 마이너스 마이너스 5꼴,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쓰면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필수예제 12번이라고 쓰세요. 필수예제 12번이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문제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시도를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어쨌든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1번 거 문제 다 뺀 거 있죠? 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번까지 되죠. 자, 어쨌든 보기 6번을 보세요. 보기 6번도 몇 개의 점을 지나니? 몇 개의 점? 3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보기 6번 다 똑같은 거다. 되겠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쨌든 어디로 가냐면 보기 8번으로 갑니다. 보기 8번. 보기 8번. 자, 보기 8번을 보면 평면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하는 공식 하나 당연한 거 알고 있겠지만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x1, y1, z1.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z 플러스 d 꼴 제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가 하냐면 얘하고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 제로. 얘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 평면은 성분이 x하고 y밖에 없어요. 근데 공간에서 평면은 z가 들어가잖아.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니까 평면이 되는 거고. 얘는 2차원이니까 직선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x1, y1 하면 이 길이를 d라고 하면 d는 어떻게 됐지? d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ax1, by1 플러스 c. 이게 점과 직선 간의 거리죠. 점과 직선. 똑같은데 여기에는 c, g하고 z1만 늘어나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이건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제가 똑같으니까.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아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면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 적어주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ax1, by1, c, z1 플러스 d에서 그렇지 뭐냐 투 디멘전 y까지 직선 수직이 디멘전 z가 들어간다. 얘는 평면. 그래서 여기는 요 성분이 하나씩만 더 들어가고 똑같듯이 이게 당연한 거지만 구해보세요. 구해보고 여기다 넣으라고 아는 거지만
자, 유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 유제 6번에 보면 평면의 방향, 유제 6번, 왜냐하면 시간이 거기에 있는 필수 예제를 풀 시간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유제 6번까지의 개념까지가 선생님 오늘 학습 목표였어요. 뭐가 되냐면 점 유제 6번이다. 필수 예제 6페이지에 점 뭐뭐를 지나고 평면의 평행 거기다 쓰세요. 평면의 평행한 뭐가 같다는 얘기니? 평면에 평행하다. 그 얘기는 두 직선이 평행이면 뭐가 같다 그랬죠? 방향 벡터가 같다 그랬죠. 두 평면이 평행이면 뭐가 같다? 법선의 벡터가 어떻다? 같다라고 쓰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거까지 개념을 다음 시간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고난도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평면의 방정식이 얼마냐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z 플러스 1 이꼴 0이란 말이야. 근데 이 위에도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지나는 점이 뭐라고? 2하고 마이너스하고 3이다. 여기 얘하고 얘가 서로 뭐래요? 평행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뭐가 되니? 법선의 벡터가 여기에 수직인 법선의 벡터가 이 앞에 있는 거 2, 3, 마이너스. 그 얘하고 뭐가 되니? 수직이면 얘도 얘하고 뭐가 되니? 수직이니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A, 2, X 마이너스 B 3에 Y 마이너스 Y 그 다음 요거 C Z 마이너스 Z를 이렇게 방향 벡터가 법선의 벡터 같으니까 알겠니? 여기까지 잘 복습을 해가지고 오세요. 선생님 저는 수학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요. 내가 얘기했죠. 레벨 2, 레벨 3 또 복습하세요.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봐야 기출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혜인이가 고개를 껐덕껐덕 했어요. 혜인이는 2, 3, 4까지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세리를 6시부터 하겠습니다. 약속을 무거운 약속을 껐덕껐덕 했어요. 8명. 레벨 1, 레벨 2, 레벨 3 또는 레벨 2, 레벨 3, 레벨 4 잘 공부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다. 수고들 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